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오늘은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중앙대학교 하면 이제 이재명이가 놓은 그 학교죠. 이재명이 졸업한. 거기 중앙대 앞에 햄버거 집입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에서 이제 1시간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노동 문제하고 이제 청년 문제를 주제로 청년들을 모아서 김문수, 나경원 후보가 이제 토론회를 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그 전날, 어제 금요일은요, 또 국회에서 이제 청년 문제로 연금 문제, 연금인데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모여가지고 토론을 국회에서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문수, 나경원 후보가 자주 이제 회동하고 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은 원래부터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옛날에 김문수 장관 경기도에서 마치고 그때 동작의 출마 여부를 고민할 때 그때 나경원 후보를 대신 동작이 출마시키고 김문수 장관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어제 출마선은 나경원 후보도 이제 체제전쟁, 건국전쟁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김문수 자도 같은 동일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같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전쟁, 건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거기에 김문수, 나경원 후보가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후보는 이제 같은 친윤 후보로서 동일한 이제 큰 방향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두 분은요, 일단 4강까지 이제 치열하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강에서 서로 이제 50% 후보가 없으면 결승에 올라가잖아요. 누가 올라갈지, 김문수가 갈지, 나경원 갈지, 올라가고 또 한 명이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또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끝까지 김문수, 나경원 후보는요, 하나의 연대, 하나의 러닝메이트처럼 끝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둘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돼야 되는, 끝까지 협조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오늘 두 분이 모여가지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걸 조건으로 하되 뭔가 이제 고용의 유연성, 지금 이제 너무 경직됐잖아요. 고용의 유연성, 이걸 상당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급제, 임금 체계 개편,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YTN 나가서 앵커가 왜 햄버거 집이냐 질문하길래 제가 이게 보나 안 보나 나경원 후보가 잡았을 거고요. 그 장소는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 일자리, 이런 데 민생과 관계된 상징적인 장소가 패스트푸드, 이런 데 햄버거 집이요. 상당히 요즘 이게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두 번도 직접 키오스크로 직접 음식을 주문합니다. 키오스크로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매장에 식사하다 보면 계속 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동화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 아르바이트, 이런 데 이슈가 햄버거 집에서 직접 가덕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를 또 특히 중앙대학은 이재명의 모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을 같이 대적하는 이런 데 상징적인 장소로 잡았다고 봅니다. 실제 김문수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박근혜 여동생, 박근혜 대통령, 박근영 해동할 때 보니까 청국장이나 순두부 하나 시켜놓고 2-3시간 동안 이게 해동하는 아주 이제 서민적이고 청렴한 이런 정치인인데,
뭐 햄버거 집을 이게 김문수가 먼저 하진 않을 거고 나경원 의원이 잡았을 거다 이랬는데 저 해동이 방송 끝나고 나경원 의원과 통화해 보니까 실제 본인이 그런 의미로 햄버거 집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하니까요. 어떻게든지 4강은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닌가.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전격적인 불출마로 실제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나경원으로 우리 4강이 사장이 굳어진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은 불출마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조금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열한 4강을 통해서 누가 가든 이제 두 명이 올라가니까 그때 나경원과 김문수 지사는 끝까지 협력, 동지적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르죠. 누가 올라갈지는 현재 여론상으로 보면 김문수, 홍준표 저는 두 명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또 나경원 후보 추격세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경원 의원도 다코스로 올라가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김문수 지사하고 나경원 두 명이 딱 결선 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게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나 알겠죠.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정말 이게 시대의 범죄자 이런 자가 출마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데 제가 오늘도 YTN에서 아니 전과 사범에 12개 재판받고 있는 이런 자가 어떻게 출마를 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직격탄을 날리고 그 다음에 방송마다 제가 의원직을 사퇴해라. 왜 의원직을 본선까지 유지하느냐. 실제요. 예선에는 이게 유지할 수가 있죠. 나경원 의원도. 그러나 이게 저는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 후보가 되면요. 그거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모든 사람은 한 달 전에 사퇴하는데 국회의원만 의원직 가지고 대선 나와서 대통령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한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광역단체장 나갈 때는 이게 의원들이요. 광역단체장 나갈 때는 이게 후보 등록하면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왜 후보 등록해도 사퇴 안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의원들이 특권으로 만든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는 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저는 계속 이 방송마다 나가서 이제 강조할 겁니다. 왜? 떨어지면 이게 또 국회의원 배지 가지고 방탄할 거 아닙니까? 재판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반 이재명의 빅 텐트, 큰 텐트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뭐 김문수든 나경원이 누가 되든 후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이제 뭐 꼭 나가라 마라 이건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 있게 이제 주시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에서도 이제 독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공언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이제 독자 출마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도 경우에 따라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준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문수 지사가 김현정 표로 나가가지고 이준석과도 경우에 따라 연대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또 김문수 지지를 철회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요. 한 번 이게 후보를 한 번 이게 지지하면요 끝까지 후보를 믿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들에게 뭐 이준석이가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대선이라는 게 절체절명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발언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지지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후보가 한마디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까? 뭐 한동훈 지지층은 그렇게 하면 한동훈이 한 말 할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저는 한 번 이게 소신껏 후보를 정했으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한들 끝까지 윤석열이지 뭐 오락가락 이게 대통령을 믿고 해야지. 한 번 김문수를 지지하면 김문수하고 뭐라 한들 이게 끝까지 가야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요래 가고 저래 한마디 하면 요래 가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게 지지하면요, 그 후보를 가능한 한 믿고 다 이게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은 전략이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이게 가능성을 포함해서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듯이 크게 그 반 이재명이라는 큰 대의 앞에 또 나중에 그 빅텐트로 진짜 이게 그 원탁회의라도 해서 최종 이게 단일 후보를 뭐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정 안 되면 이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런 이제 과정이 한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앞으로 듭니다. 따라서 상당히 물론 이제 그 출발은 중심은 국민의힘의 경선이 될 거고요. 될 거고 나중에는 이게 결국 하나가 다 돼야 된다. 이렇게 반 이재명이라는 이런 이제 우리 시대 고자 앞에 사소한 차이들이 많이 있더라도 또 이게 큰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이재명 잡아야 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절체절명의 시대 과제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한 표라도 분열해서 이재명한테 어부지리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고 일단 이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김문수 지사와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이제 그 동지적 관계로 사상계 러닝메이트로 하나가 됐다. 이런 이제 그 소식을 말씀드리고 두 분에게 끝까지 연대해서 국민의 후보가 누가 되든 끝까지 그 연대해야 되고요. 제 생각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번 대선에 러닝메이트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처럼요. 옛날에 DJP처럼 얼마든지 두 명이 러닝메이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문수자가 대통령 후보 됐다. 그러면 나는 그 나경원 의원을 책임 총리로 임명해서 내 임기 동안 같이 이게 공동정권처럼 책임 총리로 실제 내치 부분의 많은 부분을 권한을 넘겨주면서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선언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야 돼요. 저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제안하겠지만 더 좋은 거는 섀도우 캐비넷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통일 또는 국방 그다음에 경제는 누구한테 맡기겠다. 외국에는 섀도우 캐비넷도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합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오히려 뜻이 맞는 분야별로 사상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단체로 국민 앞에 호소하는 이런 상상력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다는 모든 장은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책임 총리까지는 같이 한번 우리 러닝메이트로 공동정권 한번 가보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안정감도 주고요. 또 필요한 면이 있으니까 뭔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김문수와 나경원 힘을 합치면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